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이 이 길고 길었던 A매치 기간을 끝내고 스플릿 라운드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스플릿 라운드는 34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파이널 A와 파이널 B로 나뉘어서 총 5개의 라운드를 각각 치르게 됩니다. 지난 시즌의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파이널 A와 B가 좀 각각 다른 시기에 경기를 하는 타이밍들도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대체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해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경기인 34라운드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울산현대 팬채널 울타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울산현대의 경기를 또 브이로그가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요. 수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 역시 브이로그가 올라갈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함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앱서울과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앱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 대구FC 현재 순위는 9위인데요. 양 팀의 승점차 6점입니다. 이 경기가 만약에 물론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면 매 경기가 승점 6점짜리 경기이지만 실제로도 정말 6점짜리 경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경기 역시 파이널 B, 이번 시즌에는 서울이 2승 1패를 가져갔습니다. 대구에서 고재현, F서울에서 나장호 선수가 각각 2골을 집어넣으면서 이번 시즌 양팀 맞대결의 최다 득점자가 됐고요. 이 경기 이후에 바로 10월 5일이었나요? 그 4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F서울과 대구FC가 FA컵 4강전을 다시 치르기도 합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F서울입니다. 이제는 하스왕을 노려볼 시간이 왔습니다. 물론 수원FC와 승점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F서울이 하스왕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답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로권에 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F서울의 경우에는 하스왕을 노려본과 동시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FA컵을 위한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하스왕은 사실 하스왕이라는 어떤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그것도 정식 타이틀은 아니죠.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솔직히 좀 그 정도는 아니죠. 팬들에게 인식이. 그리고 물론 이제 한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FA컵을 들고 F서울이 하스왕을 하면 안익수 감독이 경질이나 이렇게 재계약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F서울의 하스왕은 아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봤을 때 FA컵을 위한 로테이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4-4-2를 기용했던 건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4-4-2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가 다른 것도 있기는 했지만 4-4-2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4-4-2가 사용될 때는 수비 중심으로 한 이후에 중앙에 숫자를 좀 많이 두고 그러다가 이제 역습의 카운터를 치는 그런 패턴의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최근 축구의 4-4-2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파이널 B에서도 계속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서울이 내년 시즌을 위한 대비를 함께 한다면 4-3-3도 충분히 다시금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이진용 선수가 지난 경기 때문에 이제 누적 경고가 됐고 그 자리에는 아마 이용래 선수 혹은 페냐 선수가 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용래 선수가 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대구FC는 바로 직전 라운드였던 33라운드 같은 팀인 F서울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해당 경기는 대구FC 홈이었고 이번 경기는 F서울의 홈이라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마 지금 대구의 분위기는 상당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올라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순위를 유지하면 파이널 B에서 프로권을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대구FC가 동기도 많이 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FA컵까지 33라운드, 34라운드, FA컵 4강 이 세 경기를 F서울과 내리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들을 모두 잡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을 줄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사실 양팀 모두 어느 정도 고정된 라인업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이고는 있는데 F서울의 경우에는 팔로세비치의 어떤 2선 내지는 2.5선 파트너 문제를 정현철이 돌아오면서 그 자리에 기성용을 올려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들은 F서울이 뭐 기성용이라는 선수가 삼선에서의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압박을 더 받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기성용 자체의 능력을 어쩌면 살릴 수도 있는 위치에 놓는 게 서울에게는 보다 전술적으로 옳은 결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정현철 선수의 전역은 상당히 서울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한범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안 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뛸 수 있는 컨디션인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아마 이 백포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김진혁이 뭐 돌아온다면 지금 김우석이 보이는 자리에 김진혁이 뛸 것이고, 아니라면 뭐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뭐 다른 홍정훈이나 여러 선수들이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센터백, 원래 뭐 백스리였던 그 선수들이 다시 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 이제 페냐가 뛰지 않는다면 이용래, 황재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우측 윙백에는 장성원이 다시금 또 믿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3-4-2-1이 아닌 3-4-1-2를 사용하면서 세징야에게 중앙 프리로를 맡기고 있는 그런 최원건 감독 대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이죠. 양팀의 에이스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아닌 나상우, 그리고 뭐 여긴 제카가 아닌 세징야. 뭐 나상우는 여기서 끝날 선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나상우가 폼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라면 앱서울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더 위로가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 세징야의 경우에는 일단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복귀를 한 이후에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과연 세징야가 잔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는 파이널 A 인천 유나이티드와 울산 현대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현재 순위는 4위, 울산 현대 현재 순위는 1위고요. 이번 시즌 양 팀은 3무를 거뒀습니다. 최다 득점은 무고사 선수의 2골이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향해 갑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FA컵에서는 전북 혹은 울산이 우승하기를 바라고, 그런과 동시에 이제 4위 자리를 유지해야 되고, 혹은 이제 때에 따라 3위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노려봐야 할 것 같은데, 길었던 휴식기 그리고 적었던 대표팀 인원을 생각해 보면, 특히 지금 인천에서 제 기억으로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대표팀에 간 선수가 데브리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울산 현대에 비해서 뭐 연령별로나 아니면 뭐 연령별은 주전들이 베테랑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A매치 출전 시간 등에 대해서는 울산보다는 조금 더 체력적인 안배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이규성 선수가 경고 누적이 되면서 이번 경기 중원은 조금 더 다르게 차리게 됐습니다. 사실 울산이 중원은 멤버가 좀 많이 바뀐 편이기 때문에 뭐 중원의 조합이 아예 이상한 조합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조현우의 부상은 회복이 됐는데, 이번 경기에는 어느 정도 좀 안배를 위해서 조수혁이 나올지 아니면 조현우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될지, 이 점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겠고, 이번 맞대결이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네 번째 맞대결입니다. 이 맞대결을 또 이겨내면서 울산이 그거를 위한 뭐 길을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그런 점들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예상 라인업을 보면 지금 인천의 경우에는 늘 나오던 라인업과 비슷한데, 사실 인천의 경우는 이제 뭐 플레이어스에서도 어떤 다른 회원분께서 분석하신 걸 봤는데, 아길라르와 김도혁의 위치, 지금은 이제 왼쪽 윙쪽 자리로 김도혁이 보이고 중원에 아길라르가 났잖아요. 이게 보면 인천이 앞선에서부터 빠르게 압박하고 들어갈 만한 팀에 대해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김도혁과 같은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을 전방에 배치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울산이란 팀을 상대로 인천 유나이티드가 내려앉는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울산에 대한 파괴법은 빠른 압박이라는 사실이 나온 현재에는 그 압박을 조금 더 활동량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김도혁이 앞에 서고, 중원에서 아길라르가 어느 정도 뭐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이런 점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그런 점들이 아마 경기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풀백 자원은 강윤구, 민경현, 김준엽이 계속해서 로테이션 돌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또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고, 키퍼는 이태희 혹은 김동원인데 지난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김동원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뭐 일단은 조수혁 키퍼, 백포에는 뭐 서령우,
최근에 센터백은 김영권, 정승현 조합이 괜찮았고 중원에는 이제 이규성 선수가 뛸 수 없기 때문에 원두재와 이청용 내지는 박용우와 이청용 정도가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윙 자리에는 드디어 엄원상이 복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원상이 없는 경기에서 이전에 이제 파이널 A 프리뷰를 간단하게 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엄원상이 없는 경기에서 울산의 승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20%일 때. 그렇기 때문에 엄원상의 복귀가 시급해 보이고 레오나르도가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레오나르도는 A매치를 뛰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팀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마틴 아담의 체력적인 부분을 안배해주기 위해서라도 레오가 뛰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물론 바코도 경기를 뛰기는 했습니다. A매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키플레이어에 대해서 좀 보면 인천은 김보섭, 울산은 엄원상인데요. 김보섭은 에르난데스가 있을 때만큼의 공격적인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빠른 카운터를 이끌어야 하는 선수임에는 분명하고 위협적인 성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김보섭이 얼마나 잘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 역시 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엄원상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경기에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엄원상이 있어야 울산이 득점을 할 수 있고 엄원상이 득점이 터져야 울산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원상이 일단 득점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인천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파이널 A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인데요.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2위, 포항스틸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1승 1무 1패 양팀이 동률을 거뒀는데요. 포항스틸러스의 신진호 선수가 이 미디어데이에서 2위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경기 포항스틸러스에게도 동기부여가 상당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전북현대는 일단 리그에서 3연승정이고 흐름이 너무 좋은 상황이며 FA컵 4강전을 대비한 로테이션까지 돌릴 수 있지만 사실 미디어데이에서 2위를 노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이건 전북현대도 어느 정도 진심으로 나설 만한 어떤 자극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북현대는 포항의 빠른 카운터를 막아내야 하고 과연 또 어떻게 라인업을 짤지가 좀 궁금해 보이는데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일정이 포항, 울산, 울산이기 때문에 전북현대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을 상대로 두 경기를 연속으로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FA컵 4강전을 대비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는 FA컵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리그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원정에서 전북현대에 대해서 승리를 했던 좋은 경험이 있고 전북현대가 만약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포항의 승리 확률이 조금 더 높아가는 편이고 이번 경기를 잡으면 2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히 포항에게도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3위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안정적으로 나갈 수는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FA컵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직행도 가능하고 조별 리그에 대한 예선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3위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 자리라 만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2위를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동기부여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상 라인업 보면 그래도 일단은 정예 멤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원에 박진섭, 윤영선, 홍정우 선수가 언제 복귀할지가 조금은 기다려질 김상식 감독이 아닐까 싶고 중원에는 맹성호 혹은 류재문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는 백승호, 톱에는 2선에 이제 중앙에는 김보경, 윙에는 바로 한겨원, 톱에는 조기성. 전북현대가 낼 수 있는 지금 최정예의 라인업이죠. 이 라인업이 만약에 FA컵 4강전에 대비한다고 해도 일단 이 경기를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항의 경우에는 그랜트와 창래의 센터백 조합, 중원에는 이승모 선수가 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수빈 선수가 뛰어야 될 것 같고 오른쪽 윙 다른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북현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 정재희가 뛰는 게 아마도 전북현대를 상대로 자신감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전북은 바로, 포항은 정재희입니다. 바로의 경우에는 3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했고 그 기간 동안 2골, 1골, 2골로 총 5개의 득점을 3경기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뭐 포인트들이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정제이의 경우에는 전북을 상대로 좋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이번 시즌 전북을 상대로 해낼 수 있다면 정제이는 진정한 전북 킬러로 다시금 또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강원 FC의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 강원 FC의 현재 순위는 6위인데요. 양 팀의 순위 차 1위, 한 단계 차, 그리고 승점 차 1점 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에는 강원이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2승 1무를 거뒀고요. 주민규, 김대원, 김영빈이 각각 2골로 이제 최다 득점자가 됐고, 김대원 선수와 주민규 선수는 같은 경기에서 각각 2골씩을 기록했고, 김영빈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 33라운드에서 기록을 했고, 이 경기도 두 경기 연속으로 이제 33, 34를 치르게 되는 제주와 강원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제주의 경우에는 로드 투 LCL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위 자리에 있고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승점차 한 3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제주나 강원이나 모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다만 제주는 이상하게 감독 재계약 후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시즌 마지막까지 뛸지 안 뛸지 조차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흔들리는 팀 분위기를 잡아내지 못하면, 이렇다면 로투 ACL이 아니라 로투 상승 꼴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은 제주 유나이티드의 어떤 분위기를 꼭 잡고 가야 하는 요소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강원의 경우에는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띄고 있는 팀이 많지 않은데 이 파이널 ANA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주에게는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연전 33라운드와 34라운드 모두 잡아낼 수 있다면 파이널 A 내에서 뭐 제주를 상대로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순위상으로도 분명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강원이 이 경기를 잡아내야 할 만한 이유다,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아직 불가능은 아닙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 제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4-3-3 쓰고 있습니다. 뭐 4-2-3-1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4-3-3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3명의 중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창민, 최영준, 윤빛가람이라는 엄청난 중원 조합은 제주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주민규 선수가 쓰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진성호를 쓴다면 이 3명의 미들이 중앙을 계속해서 사로잡는다면, 그렇다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보다도 큰 장점들이 많이 발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오른쪽 윙에는 김주공, 조성준, 링 3명 중에 하나 나올 것 같고, 뭐 전반에 김범수가 나왔다가 교체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서진 수도 있고요. 강원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 라인업 계속 보셨죠? 계속 보셨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고요. 이번 시즌 내내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제주는 진성욱, 제주는, 그리고 강원은 김대원인데요. 제주의 경우에는 주민규가 뛰지 않는다면 득점을 진성욱이 해야 됩니다. 뭐 제르소 있고 뭐 오른쪽 윙에 누구 있고 필요 없죠. 제주가 뺀 건 톱이니까요. 그 톱 자리에 있는 진성욱이 득점을 해야 주민규의 자리를 온전히 메웠다고 말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PK 득점이든 무슨 득점이든 해내야 되고, 주민규가 빠지면서 제르소가 득점한다, 누가 득점한다. 근데 이게 또 다르잖아요. 2선 자원들이 득점을 해주는 것과 1선에 있는 선수가 득점을 해주는 것. 이런 점에서 진성욱이 꼭 득점을 해내는 게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진성욱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남길 감독의 어떤 체면, 이런 것도 충분히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김대원의 경우에는 제주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 6개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주의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대원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제주와 강원의 경기 프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파이널 B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7위,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10위고요. 양팀의 승점차 10점 차입니다. 이 경기 수원종합에서 4시 반에 열릴 예정이고, 이번 시즌에는 수원FC가 3승을 가져갔는데요. 이승우 선수가 4골 넣었습니다.
수원FC의 경우에는 곽윤호와 이승우가 경고 누적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뛸 수 없는 아주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이용과 김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용이 뛸지 안 뛸지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김현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운 파이널 비행이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하수왕 한번 도전해봐야 되죠. F서울 같은 팀은 하수왕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수원FC라는 팀은 한 단계라도 높이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극적인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직까지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인데요. 상대팀에 본인들을 상대로 4골이나 넣었던 이수훈가 없다는 건 상당히 큰 호재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직접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김지현 선수의 득점력을 조금은 믿어봐야 한다는 것들이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예상 라인업의 경우에는 이승우가 빠지면서 개인적으로는 투톱을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맥3를 보면 지금 잭슨, 김건웅, 신세계를 놨는데 이 3명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른쪽 윙백에 있는 이 정동호의 자리에는 정동호가 뛸 수도 있고 이용이 들어오는 게 정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동호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용이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반이긴 하지만 이용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정동호가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동호를 놨고요. 중원에는 아무래도 정재용과 박주호가 좀 쓸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무릴로 이번 시즌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무릴로의 창의력이 필요한 수원FC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무릴로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로 살아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무릴로 선수를 지속적으로 기용하면서 이따금씩 나오는 번뜩이는 플레이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김천의 경우에는 백4 라인 이대로 나오고 이우현, 강윤성의 윙백, 풀백 중원에는 송중근과 박지수 내지는 임승겸, 박지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원에는 문지환, 이영재, 김준범 전방에 이제 김경민, 김지연, 권창훈 개인적으로는 이유현 자리에 김한길이 쓰이거나 어떻게 중원에 여러 조합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전역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 만큼 그 선수들에 대한 어떤 빈자리를 메우려면 그 선수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품을 올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신병들이나 전역이 내일이 아니죠. 내년에 있는 그런 선수들을 좀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원FC와 김천 상무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수원FC는 라스, 김천 상무는 김지현인데요. 양팀의 톱이죠. 라스의 경우에는 이승우 없이 보내야 하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득점력이 살아나야 한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고 득점력이 살아나야 하는 건 김지현도 똑같습니다. 수원FC를 상대로 득점이 있기는 했지만 프로권 이상 현재 대구가 있는 그 9위라는 위치에 다가서기 위해선 김지현의 득점이 꼭 터져야 된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수원FC와 김천 상무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파이널 B 경기고요. 12위와 11위 승점차 9점차 수원삼성이 앞서고는 있지만 수원삼성이 물론 이제 90, 11위가 앞서는 뒤서는 하고 있죠. 지금 90, 11위의 승점을 얘기하는 건 약간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90, 11위의 승점은 37라운드, 38라운드쯤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즌에는 수원 삼성이 2승 1무를 가져가면서 상대 전적에서 5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우 선수가 이제 3골을 집어넣으면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준 포인트들이 있고요. 관전 포인트를 보면 성남FC의 경우에는 수원 삼성전만 보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준비가 이뤄졌다고 해도 이것이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성남FC가 프로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못해도 5연승을 해야 됩니다. 5연승을 하면 승점 40점이 되고 그러면 지금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팀들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성남FC 프로권까지 가려면 5승을 하면 됩니다. 근데 5승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성남FC는 매 경기 전
그 경기만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이 경기가 뒤에 있으니까 이 선수를 빼고 체력을 안 빼야 돼? 이런 건 안 됩니다. 성남은. 이미 포기를 했을 수도 있죠.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성남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반면에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불트위스와 사리치가 징계가 되면서 이 자리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졌는데 뭐 못 메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전진우가 다시 지난 맞대결처럼 좋은 득점들을 기록할 수 있을지. 사실 불트위스와 사리치는 모두 경고 누적 퇴장 경고 누적이 아니고 누적 경고 징계를 받았는데 이 선수들 절대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흥분하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수원은 선제골을 넣고도 패배를 했고요. 이런 점들은 이 선수들이 절대 흥분하면 안 된다는 것. 물론 사리치는 나이로 인한 노쇠화로 약간은 수비 타이밍이 느렸던 것도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수들은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하면 경기는 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과 수원 모두 흥분하면 안 되고 성남은 조금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수원 삼성은 조금 더 영리하게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예상 라인업 보면 성남은 3-4-3, 수원은 4-4-2입니다. 이게 양 팀의 어떤 상황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다른 뭐 구단들의 3-4-3과 비교해 성남은 역시 수비적인 3-4-3이라고 할 수 있겠고 수원 삼성은 역시 4-4-2 자체만으로도 일단 수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양 팀의 순위가 이 포메이션이 나타난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뭐 백스리 보면 강의빈, 연재훈, 뭐 조성욱 이 정도 보고요. 곽광선은 정말 좋은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나쁜 선수라 생각하진 않는데 이 타이밍에서 곽광선 선수를 쓰는 게 곽광선 선수에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최근에 폼이 안 좋았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휴식을 부여하면서 폼을 올릴 시간을 좀 더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윙백에는 박소율과 이시영, 윗선에는 김민혁, 뮬리치, 구번철, 중원에는 밀로스, 한진범 들어갈 것 같고요. 수원의 4-4-2의 경우에는 뭐 기존에 4-1-4-1 같은 경우 이종성을 3선으로 내리면서 뭐 플레이들을 하기도 했지만 이종성이 아래로 내려오고 정승원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양쪽 윙들의 전진우와 류승우 활동량 많은 선수들이죠. 그리고 투톱에는 오현규와 안병준 이 선수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불트위스가 빠진 자리 민상기 선수나 뭐 양상민 때에 따라서 뭐 그 정도로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술적인 포인트보다는 양팀 모두 어떻게 보면 카운터에도 약간은 생각을 두고 있는 라인업이라 이런 라인업에 대해서는 선수들만 어느 정도 읊어드려도 어떻게 축구를 할지 대충은 감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키플레이어 보면 성남은 박수일, 수원은 오영규입니다. 박수일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최근에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도 생각을 해도 될 만큼 박수일의 득점이 많은데 박수일이라도 어쨌든 넣어줘야 되잖아요. 박수일에게 좀 기대를 걸 필요가 있겠고 오영규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너무 좋습니다. 11골도 넣었고요. 22세 이하 전인데 11골 넣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양현준의 공격 포인트 10개에 환호했던 만큼 오현규의 11골에도 충분히 환호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을 상대로도 공격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영규가 본인이 왜 수원의 주전 스트라이커인지 그냥 22세 이하가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주전 스트라이커라는 거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남과 수원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먼저 앱서울과 대구FC의 경기는 FA컵에서 또 재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약간은 지리멸렬한 경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 보겠고요. 인천과 울산의 경기의 경우에는 울산의 동기부여가 많이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의 승리, 전북과 포항의 경기는 파이널 A만 가면 강해지는 전북현대라는 점에서 전북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제주와 강원의 경기 무승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원FC가 최근에 무승부가 없잖아요. 무승부가 없다면 승리는 강원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원FC와 김천의 경기는 굉장히 일방적인 상대 전적. 이승우가 빠졌다는 건 굉장히 클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선수들 좋잖아요. 수원FC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성남과 수원은 지금 이 상황 34라운드 어떻게 나올지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성남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수원 승부겠고요. 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까지 이제 K리그1 34라운드 프리뷰를 해봤는데 오랜만에 또 프리뷰를 올렸습니다. 이제 이 영상 전까지 뭐 K리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올렸고 파이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쪼록 또 잘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